상권이라고는 홍대 앞 상권이 유일했던 서교동이 가격이 3배 이상 오른 걸 보면서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서교동만이 가진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 바로 여기에 서교동의 확장 비밀이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최대 토지 건물 플랫폼 밸류맵에서 데이터 연구를 맡고 있는 정경진 연구원입니다. 먼저 저희 채널을 계속 보신 분들은 이전 성수동 보고서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성수동 보고서를 낸 이후에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성수동 다음은 어디냐 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성수동 다음으로 할 건지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때 저희가 세운 기준은 딱 2개였습니다. 일단은 가격, 즉 과거보다 무조건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이고, 두 번째는 시장에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가격이 눈에 띄게 오른 곳이 없어서 놀랐습니다. 당시 누구나 다 알만한 상권들을 뽑았을 때 대표적으로 강남 논현, 종로 인사동, 신도림 구로, 송파 방이, 마지막으로 서교 홍대를 뽑았는데요. 비교 기간은 2008년도부터 올해 10월까지로 잡았습니다. 그 당시 시장 분위기가 지금과 가장 유사하면서도 시간 차이가 꽤 많이 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2008년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로 인사동 이쪽은 얼마나 가격이 올랐을 것 같으세요? 10년 넘는 기간 동안 단 1.2배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신도림 구로도 1.6배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3배 넘게 오른 곳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홍대 상권으로 유명한 서교동이었습니다. 2008년도 2,800만 원이었던 서교동의 상업 업무시설 평당가는 올해 9,125만 원으로 거의 1억 원 가까운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무려 324%가 올랐는데요. 상권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압도적인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에도 서교동 점포수는 올 2분기를 놓고 봤을 때 지난해 2분기 대비 84개가 늘어났습니다. 종각과 역삼은 39개, 20개의 점포가 줄어들었고, 명동은 무려 86개가 감소했는데요. 주요 상권 중에서 유일한 성장 기조를 보였습니다. 올해 2분기 유동인구만 18만 9천 명대로 이들 상권 중에 가장 많았습니다. 사실 서교동은 강남이나 판교 혹은 성수처럼 초고층 빌딩이 많은 상업 업무지구도 아니고 정부가 대폭 자금을 투입한 곳도 아닙니다. 2000년대 당시 상권이라고는 홍대 앞 상권이 유일했던 서교동이 가격이 3배 이상 오른 걸 보면서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서교동만이 가진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 이걸 알기 위해 상업 업무시설과 단독 다가구 2개 부류로 부동산 유형을 나눠서 흐름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서교동에 있는 상업 업무시설 총 거래량만 놓고 보면 2008년 대비 지난해의 경우 531%가 늘어났습니다. 2000년대 거래된 거래 규모는 10건에서 20건대였지만 재미있는 것이 꾸준히 증가했다는 부분인데요. 이후 2021년도에는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거래량 증가와 함께 거래시장 규모도 당연히 커졌습니다. 당시 300억에서 500억 원대 시장이었다면 2010년도로 넘어가면서 1000억 원대로 늘어났고, 2010년 중반에는 2000억 원대, 2020년 접어들면서 3000억 원대, 2021년도에 무려 6000억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올해에도 4000억 원대에 근접한 거래 규모를 보였는데요. 지난해와 올해의 거래 규모만 따지면 2년 동안 서교동이라는 지역 한 곳에서 상업 업무시설 거래 규모가 1조 원대를 도달한 셈입니다. 평당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800만 원에서 9,125만 원을 기록했는데요. 상당히 주의 깊게 볼만합니다. 거래량이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랐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치솟고 있는데도 말이죠. 즉 서교동의 상업 업무시설 수요층은 사실상 금리의 영향을 덜 받고 있으며 여전히 이들에게 서교동은 매력적인 구매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추세로 간다면 서교동 상업 업무시설의 평당가가 머지않아 1억 원을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걸까요? 이유를 알기 위해 함께 봐야 하는 것이 바로 단독 다가구입니다. 서교동의 단독 다가구는 2000년대에는 거래량이 상업 업무시설보다 많았지만 2014년도 최고치를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올해 24건 거래량에 그쳤습니다. 평당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008년도에 1954만 원에서 현재 6655만 원으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상업 업무 시설 거래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단독 다가구는 줄어드는구나. 이걸 알려드리고자 이 수치를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주거용으로 거래된 것일까요? 저희가 지번 정제 작업을 마친 213건을 직접 분석을 한 결과 주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록된 곳은 90곳에 불과했습니다. 90곳마저도 게스트하우스, 음식점, 오피스 등
상업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물이 32곳으로 전체 213건 중에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 불과 27%에 그쳤습니다. 결국 단독 다가구 거래 규모도 상업 업무 시설의 거래로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서교동의 확장 비밀이 존재합니다. 서교동의 상업 업무 시설과 단독 다가구의 대지 면적을 비교하면 특이한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200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실거래가가 된 사례 중에 집원 정제 작업을 마친 상업 업무시설 403건과 단독 다가구 292건을 분석한 결과 상업 업무시설의 거래대지 면적이 130에서 250제곱미터, 40평에서 75평인 것이 전체 거래의 65.7%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단독 다가구는 148에서 269제곱미터, 즉 45에서 78평인 것이 5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보시면 상업 업무시설과 단독 다가구에 거래된 땅 크기가 매우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울 전체 지역의 단독 다가구가 92에서 148제곱미터, 28에서 45평인데요. 이 면적이 전체 43%로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한 것과 비교한다면 서교동의 단독 다가구 대지가 보다 넓게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업 업무시설을 원하는 수요층이 필요로 하는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건폐율, 용적률 등을 고려해 어느 정도 커야지 용도 변경을 통해 상업 업무시설로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교동의 단독 다가구는 서울 전체와 비교했을 때 땅 크기가 20평 이상이 큽니다. 중대형 상업 업무시설로 충분히 탈바꿈이 가능한 사업성 있는 대지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상권이 확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상권을 확장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서교동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서교동 땅은 99%가 평지에 위치해 있다는 점입니다. 서교동 대지 중 도로를 뺀 31만 평 대지를 분석한 결과 전체 필지의 99% 이상이 평지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포군의 과거 대표적 상권 중 하나였던 아현동을 예로 들자면요. 이곳은 당시 가구거리, 웨딩거리 등으로 이름을 날렸던 곳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권이 상당히 쇠락한 곳이 됐습니다. 이 아현동의 평지 비중을 보면 전체의 43%만이 평지이고 경사가 있는 토지 비율이 전체 60%를 차지합니다. 15도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막상 걷다가 언덕이 나오면 가기가 싫어집니다. 평지가 적은 지역은 당연히 매물이 그만큼 없게 되고 가격 상승 탄력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서교동 땅은 장방형 토지가 절반 가까이 됩니다. 장방형 대지는 모양이 반듯하기 때문에 대지 활용도가 높게 됩니다. 간단하게 유튜브로 서교동 보고서 내용을 훑어보았는데요. 사실 보고서에는 더 다양한 그래프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밸류맵은 앞으로도 다양한 데이터 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이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